안녕하십니까. YCN 뉴스 윤서연, 김세린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YCN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재란 구의원님께서 청소년 정책을 위해 청소년 자치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지셨는데요. 이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YCN 뉴스 기자 이다연입니다. 저는 지금 청소년 자치위원회 간담회 현장에 와 있습니다. 양천구에 거주, 재학 중인 만 9세부터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2022년 양천구 예산 반영을 희망하는 사업을 2021년 3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2020년 서울시 청소년 참여 예산 학교에서는 등하굣길 안전, 청소년 인권, 청소년 진로 고민 등의 제안 사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YCN 뉴스에서는 청소년 예산 참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의견 청취 간담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님께서 8월 18일 오후 양천 나눔누리센터 교육관에서 청소년 예산 참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예산 수립 과정에 아동 참여를 강화할 것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했습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정책 사업을 제안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청소년 권리 및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최재란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관련 분야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소년 분야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소년 분야의 예산을 언제든지 흔들림 없이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 내용을 담은 거예요, 조례에. 어른들이 지정해주는 청소년들 예산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원하고 관심 있고 하고 싶은 예산을 스스로 책정할 수 있게, 그게 사실은 이 조례의 어떤 제가 가장 담고 싶었던 정신이죠. 예.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고 참여하라는, 그게 제가 가장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청소년들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던 것 같아서 뿌듯하고, 청소년분들이 뭔가 불편한 것이 있을 때 청원하기 어려워하니까 사이트 같은 곳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청원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제일. 청소년 예산 참여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도성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소년의 마음을 담는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청소년 자치위원회 간담회에서 나눈 의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양천구 청소년들이 낸 의견 중에서 무엇이 선정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양천구에서 하는 청소년 활동과 이슈에 대해 저희 청소년 방송기자단이 좀 더 발벗고 찾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YCN 뉴스 이다연 기자입니다. 이다연 기자, 고맙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청소년이 직접 제안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간담회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더 마련되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월 양천구 신정동에 양천중앙도서관을 새로 개관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 빌 게이츠는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마을 공공도서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가까운 곳에 친근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는 건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2월 우리 양천구에는 새로운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바로 이곳 양천중앙도서관인데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돼서 대여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공간과 커뮤니티 활동 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큽니다. 저희 청소년 기자단이 양천구민들의 새로운 꿈의 공간이 될 양천중앙도서관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양천중앙도서관은 책과 어우러지는 열린 공동체로서 동행과 성장이라는 비전으로 마을과 함께 꿈꾸고 마을과 함께 성장한다는 목표를 가진 양천구 대표 도서관입니다. 먼저 도서관의 지하 1층은 중앙홀과 두 방의 세미나실, 보존서고가 있습니다. 지하 1층 복도에는 한편 미술관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작은 미술관식으로 어린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앙홀에 가면 강연이나 공연, 북콘서트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작가들과 학생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하나의 책을 두고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은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상으로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층에는 유아자료실, 이야기방, 수유실이 있습니다. 2층은 어린이 자료실과 청소년 자료실, 그리고 두 방의 커뮤니티룸이 있습니다. 어린이 자료실과 청소년 자료실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읽을 수 있는 문학이나 장편소설, 수피, 시 등등으로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2층에는 3층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앉아 밖을 보며 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3층에는 일반 자료실과 양천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일반 자료실에는 보통 어른들이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책들과 교훈을 주는 책들도 있어 깨달음을 얻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4층은 디지털 자료실과 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실에는 태블릿과 노트북 대여와 VOD 시청이 가능한 곳이므로 좌석만 예약하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북 트레일러를 직접 제작해보는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단계 코로나 단계 때문에 현재 줌으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청소년들이 직접 읽은 책을 추천하는 영상을 제작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토요일마다 아침에 도서관에 오는데요. 그러니까 좀 규칙적인 생활도 되고 또 도서관에 와서 책도 보고 해서 주말을 좀 유익하게 보낸다? 네, 그런 기분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주변 친구들한테 데리고 있는 분들한테 주말마다 여기 와서 쾌적하고 시원하고 에어컨 쐬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도서관 여기 모습들 찍어서 영상 찍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있어요. 와서 같이 읽으라고. 지금은 현재 비대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 운영 중에 있고요.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은 인문학 강좌나 저희가 그 작가님과 통해서 작은 음악회를 통한 북콘서트 등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많이 침울하고 머릿속엔 생각들이 돌고 있고 사회에서는 살아남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에 가까운 도서관에 가보면서 책으로 교훈을 얻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요? 길어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명 집콕을 하는데 책만큼 좋은 직업은 없을 것입니다. 직접 체험이 힘들어진 요즘 독서라는 간접 체험을 통해 훨씬 더 넓은 세계의 지혜를 연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면 도서관에 모여 친구들과 즐거운 공연이나 강연을 즐기는 날도 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시설과 풍부한 자료를 갖춘 아름다운 도서관이 개관해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앞으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청소년 기자단도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양천구민 여러분께 자주 소식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단점이 없는 유일한 것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책은 좋다는 뜻인데요. 코로나19로 갈 곳도 없는 요즘, 손에 리모컨 대신 책을 드는 건 어떨까요? 이번 기회에 양천중앙도서관을 방문해 책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CN 뉴스 앵커 브리핑 김세린입니다.
요즘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있는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입니다.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기들을 미군이나 영국군이 있는 철조망 너머로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던져진 아이는 철조망에 걸릴 확률이 높고 떨어지면서 골절과 같은 부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고아로 살아갈 확률이 높죠. 그럼에도 부모님들이 아기를 철조망 너머로 던지는 이유는 아이가 그나마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목숨만이라도 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난민, 사상자, 국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은 약 20년간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러다 병력 부족, 지나친 자원 투자 등을 문제로 미군이 패배하고 군인들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전쟁 도중 미국의 군인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식량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생존을 위해 지원받은 무기를 암시장에 팔았고 암시장에 팔아 나온 무기를 탈레반이 구입하였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인데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아프가니스탄은 마땅한 반격을 하지 못하였고 탈레반은 계속해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에 항복하여 정권 이양에 합의했고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 과도 정부가 설립되었습니다. 최근 탈레반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경제활동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으며 여태까지 아프가니스탄이 쌓아온 과학기술을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무너뜨릴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YCN 뉴스 앵커 브리핑 김세린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YCN 김세린, 윤서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